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세계의 문을 열고 함께 도전하고 꿈을 향해 달려갈 드림티처 권지혜입니다. 만나 뵈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저와 함께 이제 영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번 강좌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바로 기초 강좌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영어의 기초를 다듬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선 어떤 분인가요? 바로 이제 영어를 이제 나는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또한 영어를 좀 공부했는데 내가 있잖아 기초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이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제가 영어를 좀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오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 한번 쫙 뒤집어 보겠다, 좀 찾아서 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번 강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기초 강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근데도 그게 불만한데도 굉장히 어떤가요? 영어라는 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속을 굉장히 많이 썩히죠. 야, 그러면 영어와 한국어가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요것 조금 먼저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즉,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한국어는 뭐하다?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즉 한국어는 뭐입니까? 쭉 핵심적인 이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 제가 한국말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어 보냐면요. 이렇게 적어 보죠. 어제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열려 있는 것을 나는 알았었다. 요렇게 들어가요. 됐죠? 야, 그러면 어제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요, 나는요, 알았었어요. 라는 한국말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나는이라는 걸 앞에 땡겨서 나는 있잖아. 어제 그 문이 열려 있자라는 걸 알았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제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죠. 즉, 내가 말이야, 알았었어 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즉 한국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뭡니까? 조금 넓은 내용, 즉 무슨 말입니까? 핵심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수적인 정보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들어가나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뭡니까? 중심으로 싹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즉 영어에서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먼저 말하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갖다가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어떻게 바뀌냐면요. 맨 처음에 저는요. 알았었습니다. I knew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문이 the door 그 문이요. 뭐 되어 있는 걸? 열려 있는 것을요 저는 알았었습니다. 라는 뜻에서 often 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됐죠? I knew, 전 알았어요. 뭐가? The door, 그 문이요 열려 있다는 걸요. 언제요? Yesterday, 어제요. 요렇게 들어갔죠.
이해되셨습니까? 즉 여기서 보면요.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내용, 즉 내가 알았어 라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여기 들어가 있죠. 즉 맨 앞에 핵심적인 것을 좀 더 어떻게 되나요? 넓고 퍼진 내용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영어가. 즉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넓은 데서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간다라고 하면 영어는 먼저 중요한 거 얘기하고 요거에 딸린 그 부가적인 내용들을 쫙쫙쫙쫙 알려준단 말이에요. 즉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가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영어가 만약에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 구조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야, 그러면 영어를 이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다르냐? 영어랑 한국어랑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저걸 알아야 뭐 이렇게 딱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면 영어를 좀 더 알고 정복해 나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데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문법이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본적인 내용 체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요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를 들어보셨냐면요. 이제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말을 통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문법의 규칙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문법 굉장히 잘하는데 말을 할 때는 잘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야 돼. 명동. 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짧은 말이 뭐예요? 딱딱 붙어 있으면 아, 이 사람 명동 가고 싶다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 막 알려주죠. 그쵸? 알려주면서 의사소통을 다 했으니까 굉장히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를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막 섞여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말하는 건 정확히 저는요 어디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명동입니다. 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즉 하나하나 이루어진 단어들을 나열하는 건 짧은 문장에서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딱 거기에서 멈춰있는 영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발전은 굉장히 힘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문장으로 그리고 또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서슴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굉장히 잘 능숙하게 받아들이는 영어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바로 문법이란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퍼즐을 하나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단어가 되겠죠. 요 단어가 재료가 돼서요, 이제 그림이라는 하나의 예쁜 영어를 완성할 텐데, 이 퍼즐 조각을 구성하는 규칙을 딱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문법이고요. 저와 함께 이제 문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중심을 해서 배울 텐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요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퍼즐 조각, 즉 단어 하나하나를 꾸준히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각을 맞출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그림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단어 하나하나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배우는 규칙들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퍼즐 조각을 맞춘 그림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만든 퍼즐 조각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독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단어와 문법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이제 독해 같은 거 감상하는 능력. 그게 바로 독해 능력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결국 이거야 라고 설명할 능력까지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스피킹, 완벽한 스피킹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방향 보입니까? 즉, 어떻게 해라? 꾸준히 매일 적은 단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됐죠? 그럼 제가 그것을 맞추는 규칙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것으로 맞춰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쫙 읽어내려 가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응용해서 입으로 슬슬 나오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초 강좌인데 영어의 기초와 영어의 고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명사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 한 100개쯤 있다라고 칩시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초라면 그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뭐가 있었지, 좀 더 뭐가 안에 있나 라는 걸 보는 게 바로 그 고급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공부할 기초 내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앞으로 중급, 고급 아마 여러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엔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사실상 영어가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힘이 되어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강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죠. 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공부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를 좀 보셨으면 되냐면요. 제 영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1장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 1장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이제 요 제 영장, 제 알파벳이라는 아이, 어떤 아이인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것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그럼 한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뭐부터 가르치나요? 바로 이거부터 가르칠 거예요. 맞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도 가르칩니까? 아, 야, 여, 오, 우, 의 이런 거 가르치죠. 맞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알파벳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리을, 그다음에 아야, 어여, 우리가 이 처음에 배우는 단계, 요 단계에 해당하는 영어가 바로 무엇이구나? 그 A, B, C, D, E, F, G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알파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요,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가볼게요. 봐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아이와 아, 야, 여, 오, 유 이 아이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처음에 이렇게 딱 배우잖아요. 즉 한국어를 이루는 조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작은 단위들이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아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자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자음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애들 있잖아요. 아야, 어요, 오요, 이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라고 하면 이 아이들 뭐라고 하냐면요. 모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즉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서 배웠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쫙 있잖아요. 이 아이와 그 다음에 아야, 어요, 오요, 이의 이러한 아이들 배웠죠. 그쵸? 이 아이들처럼 이루어진 아이들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 알파벳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아이들은 자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야, 여, 오, 유 이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쯤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영어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 나눈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도요. 무엇이 있냐면 자음 그리고 모음이라는 아이가 있대요. 그러면 이 두 아이 구분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보세요. 영어에서 모음은요. 어떤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아, 에, 이, 오, 우. 이 5아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음은 영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 왜 A부터 B, C, D, E, F, G 쫙 있잖아요. 몇 개가 있습니까? 26개가 있죠. 요 5개를 제외한 아, 에, 이, 오, 우. 이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음이라고 합니다. 즉, 영어에서는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아이들을 자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즉 이거지예요. 처음에 한국말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과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우유, 우이를 배웠잖아요. 이렇게 24개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영어에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알파벳이다. 이 알파벳은 영어에서는 몇 개로? 26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역할을 하던 애들을 똑같이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한국어에서 아야, 어여, 오이 요것에 해당하는 즉 모음을 영어에서는 5개가 있죠. 아, 에, 이, 오, 우. 됐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우선은 생각해 놓으시면 굉장히 간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요쯤에서요. 또 여러분들 교재를 아마 살짝 보면 요 모음을 나누어 놓는 게 나올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저와 함께 알파벳이라는 애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를 펴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한국어에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이 나올 텐데 처음에 이제 인쇄체가 나올 거예요. 인쇄체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쓰여져 있는 형태 그것인데요.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나옵니다. 원래는요, 대문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대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문자는 있잖아요. 어떤가요? 막 키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생김새도 어떻나요? 이렇게 쓰는 게 사실상 소문자보다 어떻던가요? 써보셨나요? 훨씬 좀 어려워요.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소문자죠. 소문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즉 이거예요. 알파벳에는 A가 2가지 형태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됐죠? 처음엔 대문자를 만들었었더라. 그런데 이 대문자 쓰기가 조금은 불편하더라. 좀 쓰여 있을 때 막 여러 개 써 있으면 보기에 구분할 때도 사실상 키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구분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소문자죠. 소문자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한 번 손을 연결되면 쫙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A를 쓸 때는 우리가 뭐 다른 거 쓸 때 이렇게 왔다 가죠. 그런데 소문자를 쓸 때는 한 번에 쫙 연결돼서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높이도 어떤가요? 막 다양하죠. 그래서 글을 썼을 때 보면 어떠나요? 구분이 되게 쉬워요. 쓰기도 쉽죠. 그래서 소문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소문자가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가요? 뭐 글자의 글의 맨 시작이라던가 혹은 뭐 특별한 공공기관이라던가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대문자가 맨 앞에 좀 많이 쓰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어떻게 쓰이나요? 소문자를 이용해서 쓰죠. 됐죠? 즉, 알파벳이라는 애는 원래 처음에 대문자 만들었었는데 얘보다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게 소문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은 대문자, 소문자 어떻게 그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대문자를 앞에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소문자를 쓰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모든 걸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쓱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요. 이 알파벳 다음에 나오는 게 필기체예요. 사실상 대부분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필기체를 몰라서 굉장히 힘든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즉 필기체 같은 경우는 왜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막 글씨 멋지게 쫙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글에 쓰기 좋게 쫙 늘어서 쓰는 건데요. 알면 뭐 하나하나 이걸 막 써보면서 글자 하나하나 내가 이거 조금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사실상 그냥 한번 몇 번씩 이 획이라던가 이런 느낌 같은 것을 아시고요. 정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필기체까지 좀 알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막 여러 번 연습하는 것보다는 글씨를 전체적으로 써서 단어의 흐름대로 어떻게 가나 좀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은 무엇이다? 인쇄체다. 그쵸?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넘기면 어떤 내용 나오나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알파벳의 그 필기체와 그 다음에 인쇄체를 넘어나서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저희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했나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있나요? 여기 보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읽을 수 있었죠. 그쵸? 즉 우리도 알파벳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야, 그거입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굉장히 많이 써있죠. 근데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9페이지 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나와 있는데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읽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가죠. 처음에 어떻게 읽나요? A 라고 했죠. 그 다음에 B, C, D, E, F, G, H, I, J, K, L 여기까지 읽었네요. 다음 장도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M, N, O, P, Q, R, S, T, U, V.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W, X, Y, Z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첫째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조각 읽었잖아요. 알파벳도 조각조각 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걸 좀 알으셔야 돼요. 제가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냐면요. A, B, O, U, T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야, 그러면 요것을요. 읽어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배웠으니까 요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지. A, B, O, U, T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나요? About 이라고 읽습니다. 됐나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우선 한국말로도 만약에 가 이런 게 있다면요. 이거를 읽을 때 기역 이렇게 읽지 않죠. 즉 얘네를 하나로 뭉쳐서 우리 뭐라고 읽나요? 가라고 읽잖아요. 영어에서도 알파벳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물론 각자가 소리를 갖고 있지만 요 아이들이 합쳐져서 하나로서 읽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 어떻게 읽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요. 그 방금 전에 저와 함께 읽었던 그 알파벳 밑에 보면요. 한국말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갈까요? A 보죠. A의 밑에 보면요. A, 세 개가 적혀 있네요. 됐나요? 그럼 가볼까요? 즉 A라는 애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됐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 이렇게 세 가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A라는 애가 발음을 내는 게 한국말로 이제 따져봤을 때 가장 이제
근접한 소리를 내는 걸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 A가 세 가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바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라는 소리가 A가 만들어내고 A 요런 두 번째 소리도 A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또 단어 속에서 요런 식으로도 세 가지 소리를 우선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겠죠.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이 A 혼자가 이렇게 세 가지 소리 나타내면 도대체가 어느 거 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됐죠? 그쵸? 왜 그러냐면 A라는 단어 하나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세 가지나 된대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 애 좋아하니까 이번에 애로 소리 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옆에 있는 학생은 나는 있잖아 좋아해. 발음이 쉽잖아. 나서 어로 소리 낼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은 내가 발음하나 네가 발음하나 똑같아야지 우리 의사소통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골라줘야 되겠죠. 딱 이번에는 이걸로 쓴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첫째, 알파벳이 각자의 소리가 있죠.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하나하나의 알파벳이 낼 수 있는 소리가요. 발음으로서 낼 때 물론 하나하나 익혀줄 때 말고 발음으로서 내는 소리가 여러 가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나이를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 이 하나하나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 얘랑 만났네. 이번에는 소리를 낼 테야. 나는 이번에 얘랑 만났네. 이번엔 애 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거죠. 첫째, 각자의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죠. 물론 이거죠. A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애라는 소리 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A라는 소리도 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어라는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면 가장 근접한 한국어 소리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B로 가볼까요? B는 뭘로 읽혀질 수 있다고 밑에 적혀 있나요? 한국말로 따지면 비읍에 해당되는 요 소리 낸다라고 말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각자의 그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밑에 것을 딱 보시고 B가 나오면 한국어로 따지면 비읍에 해당되는 그거구나. C가 나오면 한국어로 따지면 그 시옷과 키읔에 해당되는 I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발음 기호입니다. 발음 기호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가 여러 가지를 소리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소리로 이번에 나온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기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발음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그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단어 옆에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기호가 쫙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발음 기호. 즉, 이 아이가 보여주는 건 얘가 이번에는 이런 소리 만들어지면서 소리네 라고 보여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호들이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기호를 딱 보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무엇이다? 발음 기호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고 29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알파벳 각각 하나씩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를 한국어로 가장 근접하게 어떤 소리 내는지 알면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발음 기호인데요. 즉, 요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정확히 이번엔 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발음 기호다. 이러한 표시 안에 발음 기호가 들어갈 것이죠. 요 기호들 하나하나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가장 근접한 소리로 거기 보면 페이지 31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모음 기호다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 표시들은 바로 한국어로 가장 근접한 소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딱 표시를 봤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구나.
됐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소리들이 모여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about 봤잖아요. 그쵸? 야, 이 about이라는 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야, 한번 보죠. 이거 딱 보면은요. 발음 기호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소리가 내는 게 뭐냐면요. 어예요. 요 발음 기호가 나타내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리고 이 비읍이 내는 소리, 즉 비읍은 자음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음 소리 나와 있는데 이게 뭐구나? 아, 비읍이구나. 그리고 얘가 다시 뭡니까? 아 소리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가 뭡니까? 우라는 소리 내고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about 됐나요? 이렇게 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알파벳 하나하나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여러 가지래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번에 어떤 애야? 라고 정할 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발음 기호다. 그래서 이 발음 기호를 보고 각각의 기호들이 소리 내는 것. 물론 우리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소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아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이 알파벳 옆에 있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요. 그 기호들이 내는 소리, 모음, 그리고 자음이 각각 한국어로는 어떤 발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꼭 맞춰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 왜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전 기능이 좋잖아요. 단어를 찾아서 그 옆에를 누르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발음 기호와 하나하나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이 되시면 이제 발음 기호에 있는 굳이 그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이제 딱 기호만 봐도요.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기호를 보지 않더라도 영어를 딱 보면 아 이런 소리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나요? 이번 시간에 뭐를 좀 봤나요? 알파벳을 봤죠. 그 뒤에 있는 내용 살짝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 보면은요. 32페이지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뭐 이런 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즉 단모음이라는 건 모음 소리를 냈더니 어떻게 되더라? 짧게 발음하는 아이더라. 장모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 발음이 길게 되는 아이더라. 그리고 이중 모음이라는 건 소리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연결돼서 덧붙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A 이렇게 A가 발음 하나가 A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연결된 이중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요 공부 굉장히 첫 시간인데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규칙들이 도대체가 있는가? 이 도대체가 뭔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야? 하나하나 보면서 아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